지금 읽어드릴 책은 빨간 머리 애니 하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유일한 내 버킷리스트라고 대답하곤 했다. 버킷리스트를 갖지 않겠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 없이 살겠다는 희망이었다. 사람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실패하더라도 비교적 짧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해본 일에 대해서라면 승화라는 치유책도 있다. 고백했다가 짝사랑마저 잃은 작가가 사랑의 고통에 대한 아름다운 연애소설을 쓴다거나 화가나 가수가 개인적인 슬픔을 불멸의 예술로 격상시키는 것 말이다. 빨간머리 애는 읽은 후 나는 줄곧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고 싶었다. 그곳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할 만큼 멀고 작고 심심한 곳이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고 싶었다. 심심한 곳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오히려 잡아 끌었다. 내게 심심하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심심함은 이제 내겐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되는 뜻밖의 세계를 뜻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내 삶이 확실하게 느려지는 걸 몸으로 경험하는 일 말이다. 그건 어쩌면 초록 지붕 집에 사는 빨간머리 앤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일처럼 보인다. 집으로 가는 사륜마차 위에서 바라본 마을의 흙이 왜 붉은지 묻는 질문에 매튜가 글쎄다 라고 말하자 앤이 매튜에게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만약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상상할 일도 없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내게 앤의 말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던 고아 소녀는 자신이 처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습관을 오래 간직해온 것이다. 그것이 삶을 대하는 앤의 태도였다. 놀아줄 또래 친구가 없어서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캐시 모리스라는 이름의 가상 친구를 만들어내는 앤. 그런 앤의 상상력이 내겐 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이 빨간머리 소녀는 약속된 시간을 넘겨 늦게 도착한 초록지붕 집의 매튜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안다. 나오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저 큰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울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리석으로 만든 널찍한 방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봄까지 꽤 긴 소설의 연재가 막 끝난 후라 나는 탈진 상태였다. 우스갯소리처럼 나는 그것을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부르곤 했는데 연재를 끝내며 같은 글을 쓰고 나니 정말 그것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사랑에 망하고 직업에 망하고 결혼에 망하고 전부 망한 사람 이야기지 뭐. 누구 한 명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 전부 다 망한 슬픈 사람들 이야기야. 친구를 만나 농담처럼 한 얘기였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내내 내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다. 그것이 곧 2014년을 견뎌야 했던 내 암울한 내면 풍경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희망으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절을 산다는 건 어떤 일일까? 사랑을 사랑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의 맨 앞에는 어떤 단어들이 놓여야 하는 걸까?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고통, 고독 같은 단어들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이 사건처럼 벌어지고 그것이 먼 사람이었다가 가까운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원근법이 사라진 풍경처럼 내겐 낯설고 두려웠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글을 쓴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나야말로 그냥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초고를 밀어내듯 매일 연재를 했다. 소설을 쓴다는 건 이미 헤어진 연인을 한 번 더 사랑하는 일에 가까워서 내면은 더 황량해졌다. 연재를 끝내고 빨간머리 앤과 관련된 책을 쓰기로 결심한 후 다카하타 이사오의 빨간머리 앤 50부작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침대에 독서대를 설치해 노트북을 꽂고 베개 서너 개를 포개어 놓은 후 반 누운 상태로 맥주를 마시면서 말이다. 살다 보면 나도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을 옆에 있던 누군가 기억할 때가 있는데 그날 H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회사 다닐 때 야근하고 들어오면 넌 가끔 멍하게 그걸 보고 있었어. 피곤할 텐데 그만 자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야. 새벽에 한두 편씩 보고 잠들었잖아. 조금 편안해진 얼굴로.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회사원 10년 차쯤 나는 지옥, 그것은 타인이다 라는 사르트르의 말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힘들었던 어느 날인가 나는 멍하게 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너무 미운 사람들과 억울한 상황들과 다음날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나 홀로 마시는 신미아의 맥주 맛은 쓰기만 했다. 앤은 마릴라와 매튜가 원하던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파양을 당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꿈꾸던 초록 지붕 집의 아이가 아니라 달아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앤은 말한다. 전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앤이 마릴라에게 한 말이 아니라 힘들어하던 내게 다독여준 말 같았다. 돌이켜보면 걱정했던 일들은 걱정만큼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늘 사표 전야 같았던 날들이었지만 그런대로 그날은 제법 오래 이어져 나는 그 후로도 한동안 회사에 다닐 수 있었다. 내일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는 능력. 현자들은 그것을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 즉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라고 불렀다. H가 언젠가 지나가듯 내게 말했었다. 행복은 지속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라고.